자, 오늘 대한항공뿐만 아니고 이제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최근에 계속 같이 연동돼서 움직임 가져가는데, 한진칼은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한진칼은 공식적인 매수세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수급을 쭉 놓고 보세요. 그래서 한동안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한진칼에 고생도 하셨고, 또 한진칼 부분에 이제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평단을 좀 낮추신 경우에 이제는 수익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원체 이제 유통 물량도 3% 미만 수준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한진칼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꾸준하게 연기금을 통한 매수, 그 다음에 중간중간 외국계 매수, 또 오늘 UBS 쪽의 매수와 함께 프로그램 쪽 6만 2천 주의 매수. 그러니까 뭐 거래량 부분들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상당한 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기준에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없으시면은 뭐 전략 기준 설정하는 것도 우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 못 듣고 계신 분 뭐 차이가 좀 있으실 텐데,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비중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추가 편입 강도를 강하게 잡아드릴지, 없으시면 뭐 추가 편입 강도를 강하게 잡아야죠. 가지고 계시면 오버슈팅 이후에 흐름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보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일사천리님, 그리고 낭만 하이에나님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기준. 그리고 실버박 선생님이 두산중공업은요 하셨는데,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단문 문자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매매 사인 드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두산중공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면은 2550원 돌파, 2650원 돌파할 때 기준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어제 야간에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은 개파락 이후에 이제 살짝 눌렸죠. 그리고 나서 돌릴 때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이 나오면의 기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 올려질 때 거래량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어느 자락에서든 편입 기준은 설정이 되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부분은 기존에 이제 25일 날도 5.4% 종가 기준으로 상승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승률이 시가총액 1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 그날 한진칼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25일 기준, 또 5월 10일 야간 교육, 여기서 이제 그 변형 장악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좀 이따 이제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변형 장악형이 뜨고 요 상태에서의 장악형이 이렇게 떠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장악 확인형,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800만 주의 거래량을 그 당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뭐 그 이상의 흐름이 돼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바탕화면 기준이 두산중공업으로 설정돼 있는데, 대한항공 기준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어요. 또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비중 부분이 이제 하하 선생님 4%, 재순이 선생님 4%, 러브리 선생님 5%, 3만 원, 보통 이제 3만 원 전후 33,500원까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고 이 정도의 기준이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문자 발송을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비중 유지. 그러니까 뭐 사실상 20%를 현금 여력이 없어서 다 못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발송의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20%까지도 꽉 채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의 기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겠다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고 33,600원 비중 유지. 아까 이제 문자 나온 게 32,600원이었으니까 1,000원 기준이면 대략 한 3% 등락 범위가 나온 거예요. 신규 편입자 5% 추가. 그렇게 해서 15%까지 이제 편입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추 20% 확보, 목표 상향 38,000원. 그렇게 해서
문자를 일단 발송을 한번 더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올려주시고, 방송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추후에 비중하고 좀 알려주셔야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갈 수 있나요? 전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근데 다만 이제 이쪽도 공식적으로 이제 문자는 아직 안 드리고 있어요.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죠. 수급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번 더 문자를 대한항공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기준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1,000만 주를 월등히 넘기는 거래량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25일 날 이제 장중에도 설정해드렸던 범위가 매직 계산기에서 어차피 이제 고점을 넘길 때는 계속 따라붙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예를 든다면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어제도 야간 교육을 쭉 해드렸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최대폭에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는 얼마까지요? 10%, 15%, 1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제 거래량 부분에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설정이 되니까 이런 기준점, 그죠? 시가총액 1조 이상. 그러니까 요 기준을 설정 범위로 놓고 보면서 따라붙는다. 그래서 고점의 기준까지 이 기준에서 따라붙는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의 기준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 기준에 5분봉 기준이 계속 이렇게 됐는데, 조금 있다가 요 흐름 오늘 기준에서도 볼 겁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장악형을 잡아드렸어요. 5월 25일 날. 이게 지금 월등히 밖에 있을 겁니다. 월등히 이게 밖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악형의 기준을 이렇게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잡아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봉 기준에서도 이게 지금 월봉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장악형이 변형형의 장악형이 떴습니다. 요 밑에서도 사실상 뜬 거거든요. 그죠? 떴습니다. 움직임이 긍정적입니다. 추세 라인도 우리가 추세 기준을 계속 빼왔는데 이 일봉의 추세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매집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매집 교육을 이렇게 해드렸고 도소자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어제 이제 HMM 교육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까지 상향을 25일 날 해드렸는데 25일 날 그 교육 잡아드린 내용들도 똑같아요. 유튜브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상. 유튜브에서 이제 보실 때 우리 정회원님들은 뭐 어차피 영상 녹화 부분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공지도 지금 바꿔드릴 텐데 아침에 대한항공을 올렸으면 공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HTS 다 띄워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쪽에 HTS 띄워놓고 혹은 방송화면 들여다보고, 그러면 거기서 오늘 상승률이 최고 높은 게 대한항공이죠. 공지상 대한항공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대한항공, 그리고 뭐 HMM,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부분에 여러분들께 오전에 올려드렸던 그 내용 다시 들여다보시면은 여기 이제 5월 25일 날 장 마감 이후에 기준도 있고요. 24일 날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24일 날 9시 38분 기준에서의 장중 특징주 교육에서 두산중공업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두산중공업부터 대한항공까지. 그럼 이제 이런 쪽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람 구독 신청도 하시고, 정회원님들이 이제 어차피 녹화 방송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은 뭐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그 두산중공업 또 이 당시 두산중공업이면 14,600원, 65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위주로 쭉 교육해드리고 한국전력 같이 설명드리고, 그리고 대한항공 부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잡아드렸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뭐 6% 이상의 막 오버슈팅 계속 크게 나오고 있고 움직임 탄력이 굉장히 세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25일, 24일에도 마찬가지예요. 24일 날 말씀드렸고 25일 날은 뭐 급등이 나왔고 요건 이제 24일 날 영상의 기준이 되고요. 그럼 25일 날 거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감 이후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날의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뭐 만만치 않았죠. 오늘 기준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준도 뭐 지금 현재 6.9%.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정의원님들도 없으신 분들은 좀 따라 붙으셔야 되는데 교육 설명 받고 그러면 듣고 그 기준점을 또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때도 이제 대한항공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이제 쭉 드리고 있죠. 개장 그 마감 방송에서부터도. 여기도 해상도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해상도 때문에 좀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쪽 그 주식투시경.com 오셔가지고 그거 확인했어요? 윤정두.com 그거 확인해가지고 링크 안 돼 있으면 링크 다시 빨리 연결해 놓으라고 전달해 주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 부분의 매집이나 이런 부분들 다 차분차분 설명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에도 매수 잔량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장중 고점 대비해서 6%대 대비해서 조금 눌렸습니다만 5%대로 잘 마감이 됐고 그래서 이런 매집 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매집 그 장악형의 동그라미를 쳐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장악형의 동그라미를 쳐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 설정해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의 흐름들을 전부 좀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고 이걸 하나하나 차분차분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을 왜 편입해야 되는지 그때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내용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날짜 기준이 25일이죠. 21년 5월 25일 유튜브 방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다시 확인해서 들여다보시죠. 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올려드렸던 내용의 기준이 주봉 월봉의 장악형이거든요. 그리고 5분봉 이렇게 잡아드렸던 내용이 5분봉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일 때 앞선에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 7%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뭐 그냥 뭐 싸쥐끼니까.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비중 올려주셔야 돼. 그래야 뭐 기준을 잡아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범위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전략 기준을 잡으면은 계속 고점 높일 때마다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거래량이 터질 때 거래량의 기준은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40만 주 정도를 잡아드렸거든요. 25일 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5분봉 기준에 45만 주, 40만 주 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40만 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계속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자락에서 지금 시초가 저가 부분들 저가가 31,900원이에요. 그리고 고가가 34,200원을 이제 찍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 올릴 때의 기준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이상의 수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40만 주의 기준을 잡겠다는 거죠. 지금 계속 상향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물량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따라붙을 자리예요. 이거 꼬리 달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고점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계속 따라붙을 수 있죠. 조금 전에 호가가 좀 낮게 들어갔다면은 그럼 문자 또 한번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신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편입의 기준을 잡아야 되니 오늘의 기준에선 그러면 가장 지금 현재 움직임 탄력이 나오는 쪽의 기준을 잡는 거죠.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똑같은 내용으로 발생을 해드립니다. 34,200원 편입의 기준에 유지 비중 유지하시고 신규 편입자는 5% 추가해서 15%까지 가져간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고점에서부터 이제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그죠?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어차피 한 번에 다 사서 갈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대로 유지 보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자로 오늘 세 차례 이제 발송을 해드린 케이스가 되는데, 일단은 요 기준에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 똑같아요. 5분봉. 지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사실상은 좀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야, 25일 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녹화를 해줬고 똑같은 교육을 해줬네. 그때 왜 내가 이거를 그대로 이행을 못했을까? 그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매직 계산기도 그 당시 기준하고 이제 똑같은 맥락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기준에 대한항공의 흐름을 최근에 이제 뭐 아무리 낮게 잡아봐야 최근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3만 원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수익 기준이 바로바로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눌러놓고 이제 매집인데 3% 수준의 매집이 돼 있었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인 수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고가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고가의 기준. 그 다음에 뭐 시초가까지 밀고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그 저가나 시초가나 이제 뭐 동일한 맥락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50원 차이기 때문에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점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가 대비해서 뭐 오버슈팅이 10% 정도를 오버슈팅으로 만약에 잡는다면은 오버슈팅이 나오고 뭐 1.5% 밀리면 나는 뭐 3만 원 전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겠다라고 하신다면 1.5에서 3%. 요 정도 대밀리면은 차익 실현 범위로. 근데 아니다 나는 중장기로 좀 놓고 보려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매집의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 그다음 매집의 기준,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노선을 나는 5%로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만 하시면 돼요. 그 기준점만 설정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부분의 설정 범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자료 내용까지 전부 이제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1년 06월 02일 10시 20분 기준에 대한항공 5분봉 매직 계산기, 그 다음에 5분봉 기준에서도 이제 같이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 잡은 것이 당연히 고점 돌파하고 33,500원, 그게 3분의 1 꼬리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아닙니다. 3분의 1까지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안 잡아요.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우리는 고점 대비 1.5%냐 2%냐 뭐 이런 기준을 잡고 편입 단가 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왔느냐, 오버슈팅이 형성됐느냐. 아쉽더라도 비이성적인 변동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면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맥락의 기준의 흐름을 가져가서 요 자락에서 이제 추후에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재편입할 수 있다, 지지라인 확인할 수 있다. 거래량 부분이 40만 주씩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주느냐. 33,500원을 찍어줄 때 만약에 밀려 내려와요. 근데 거기서 양봉의 기준이 형성이 되느냐.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고점 돌파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5분봉의 기준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5분봉 기준 추가적으로 주봉 월봉 똑같이 아까처럼 장악형의 기준이 설정돼 있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5분봉 거래량 40만 주 엔드 33,100원 지지 및 34,300원 돌파 확인. 그리고 목표 주가는 38,000원.
이건 매집에 대한 매집 목표 주가. 외국인 앤드 기간 매집 목표 38,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봉 기준에서 똑같은 그 기준이 됩니다. 주봉의 흐름에 교육 잡아드렸을 때 어떻게 교육이 됐어요? 주봉 기준에서 월봉에서 먼저 보시면 월봉,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주봉 월봉인데 월봉부터 볼게요. 그럼 월봉 기준의 요 흐름, 월봉 기준의 요 흐름, 여기의 기준이 이 변형세배령이 될 수도 있고 장악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평선을 빼드렸습니다. 이평선이 이제 고점에서부터 너무 미끄러져서 정신이 산만할 수 있으니 빼자라고 했습니다. 변형세배령이 된단 말이에요.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의 기준은 조금 더 공매도상한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확인해서 들여다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기준에 여기 장악형으로 볼 것이냐, 샛변형으로 볼 것이냐, 변형 샛변형으로 볼 것이냐. 변형도 아니죠, 사실상. 땡겨놓고 보시면은 변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의 흐름에 저 위에 이제 고점 라인까지 설정 범위를 열어두고,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는 범위. 저것은 이제 두 가지로도 역시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준점 기준을. 변형 샛변형의 기준과, 그리고 이 땡겨서 보면 이제 더 월등하게 보일 수 있죠. 땡겨서 놓고 보면은 장악형으로 볼 것이냐, 변형 샛변형으로 볼 것이냐를 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캡처를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주봉으로도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땡겨서도 보여드릴 겁니다. 땡겨서도. 그렇게 해서 월봉 가장 가까운 곳을 땡겨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 자세히 보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장악형으로 잡아드린 게 교과서적인 내용 기준에 갭 하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갭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어떻게? 장악형으로, 변형 장악형의 기준으로 아래 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녹화를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길이가 다 돼가지고 일단 두 개로 이제 나눈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마찬가지. 현재 기준에 주봉 기준에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렸던 주봉의 25일 날에 주봉의 기준이 요거죠. 이제 막 장악형 형성되어 있는 요 자락에서 이제 우리가 장악형의 기준을 잡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크기가 커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 대한항공 기준 똑같은 흐름의 위치로 똑같은 그림으로 25일 대비해서로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줄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근데 거래량 부분도 주봉 기준에서 월등하게 계속 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2천억 원이 안 터지기 때문에 아주 강도 있게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량 부분 4천만 주 정도 터져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800만 주 정도가 되고 38에 24 2천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됩니다. 하루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탄력적인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 범위를 잡아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 설정을 해드린 거고, 대한항공 범위도 일단은 그래서 요 주봉 기준 장악형 부분을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이번 주에는 더 빠르게 나온 거죠. 35,400원이 일단은 뭐 1차적으로 눌림폭으로 설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걸 감안할 때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월봉, 주봉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일봉 기준에서는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추세 라인으로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똑같이 보자라는 거죠. 추세 라인으로 잡아드리고, 그 추세 범위의 흐름,
추세 범위의 흐름. HMM은 좀 더 다시 들여다볼게요. 좀 과도하게 샛배령 완성 부분 들고 올려질 것으로 기대를 했던 부분을 그냥 뭐 깨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다시금 연출이 됐는데, 일단 차분히 대처하고요. 비중 뭐 그대로 가져가고 유지입니다. 전일 대비 일단은 강보합권 기준의 상승세인데,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버거운 상태의 흐름이 되죠. 또 오늘 신규 편입 기준에서는 윗자락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 3에서 5% 등락 범위 보면서 그 기준에서 이제 추가 편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미끄러지고 눌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바뀜에서 무조건 매도 쪽이 이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쪽 13만 주 뭐 매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HMM 조금 더 다시 보시고, 그리고 요 추세 범위를 새롭게 이제 그 형성하는 부분에 좀 밋밋했다라는 거죠. 추세 범위도 기준을 좀 잡아드렸잖아요. 요 추세 라인을 넘기고 3에서 5% 이상, 5에서 10거래일 이상, 그 다음에 캔들의 크기가 보통 때보다 커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추세 범위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략 기준을 긍정적으로 잡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1거래량 기준에 최소 이제 700만 주가 2천억을 넘기는 수준이다.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어느 날은 700만 주 이상 월등히 넘기는 흐름까지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거래대금 뭐 2천억 이상이 계속 유지되는 쪽, 그런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추세 교육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일본 기준에서. 추세 내용 부분을 교육 자료를 한번 또 볼게요. 교육 자료 보고 조금 이따 이제 이 내용들을 다 같이 올려드릴 텐데, 추세 기준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의 기준이 되겠죠. 추세 부분만 교육 자료 따로 지금 좀 올려주세요. 추세 부분 교육 자료 따로 원고에 넣어서 설정해 놓은 그 교육 자료 좀 주시고, 이거를 이제 뭐 HMM 기준에서 놓고 보셔도 된단 말이죠. HMM의 추세 교육을 해드릴 때 추세 전체적인 내용보다 요거 한 장 딱 보여드리고 요 기준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이 추세 범위의 기준의 교육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주가를 쭉 당겨 올려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기준에 만약에라도 꼬리를 달고 꼬리 단 상태에서 이제 며칠 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편입 기준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뭐 12개월 PER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이제 업황 개선폭이 코로나19 이후에 업황 개선폭이 뭐 상당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항공 운수 분야에 대해서는 항공 수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의 흐름, 또 내년에 일단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때문에 얻어지는 뭐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과연 그게 뭐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해석을 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수혜를 준 거 아니냐 사실상, 왜 그렇게 수혜를 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도 뭐 조금 회자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펀더멘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평가 상태를 논하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위치, 실적 개선폭의 위치, 업황이 개선되는 위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어찌됐건 지금 환경의 해석 부분은 대한항공도 이제 5월 6일부터 순매수가 지속돼 왔어요. SM이 6월 7일부터고, 그래서 5월 6일부터, 그리고 SM이 5월 7일부터입니다. 오늘 건 이제 빼고, 오늘 건 추정치니까 누적 수급 보시면은 개인들이
995만 주, 그러니까 3% 수준이에요. 주식수가 3억 4,700만 주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대한항공 기준의 주식수 기준이 3억 4,700만 주인데 개인들이 떠하는 물량이 995만 5천 주, 995만 주 나누기 347 해주면은 2.8. 오늘 기준까지는 3% 넘겠죠. 그리고 그 앞전에 1074만 뭐 5천 주 뭐 이렇게 형성될 때 1090만 주 이렇게 형성됐을 때 그때 기준이 이제 3%대였는데 중간에 매도 물량 일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기준의 프로그램이 일단 140만 주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진 않죠. 근데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어떻게 된다? 대한항공 부분의 쌍끌이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연기금이 대놓고 매수를 해요. 연기금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가장 힘이 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연기금이죠. 투신의 자금에 이제 뭐 간접 상품의 자금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금 쪽의 자금 집행 여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신권에서 잡아주면 그게 이제 실질적인 기간 수급이 되는 거고 금융투자는 증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기준에서는 상품의 해치 물량이 더 많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자체 뭐 수급 강도의 기준 이런 내용보다도. 이게 결론적으로 대한항공 부분에 있어서 요 누적 수급 범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12조에 달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12조에 달한다는 거는 대형주죠. 극대형주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3% 수준, 2.8% 오늘까지 해서 뭐 3% 수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장난 아니죠. 1,000만 주 들어왔다고 치고 3만 원 정도 평균 단가면은 3천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장내 매수를 통해서 3천억.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이 일정 범위에 어떤 게 있어요.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에서 수급 범위를 보여드린 거고.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의 그 5월 6일 이후부터 잡으면 29,662원이거든요. 그게 3% 수준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매집의 기준에서도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높게 잡으면은 뭐 50%까지 5% 더 들어올 거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뭐 미리 벌써 그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지금 기준에 그러면 그 이 가격 대비 30%를 들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놓고 잡았을 때 기존에 우리가 설정해놨던 범위가 38,000원의 기준이 된 거예요. 곱하기 130% 해주면 그게 38,000원 정도 됐고 지금 오늘 기준에 38,500원. 그 기준점은 교육을 이렇게 해드렸었다는 거죠. 교육을. 매집의 기준에 2.5 이상 매집이 들어오고 대형주의 기준이죠. 시가총액 1조 이상에 20에서 30%. 그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러면 20%다라고 해도 29,662원 곱하기 120%면은 얼마? 35,590원. 앞전에 고점 놓여진 자리 그 자리가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흐름점의 기준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이 대한항공의 매집이 지금 우스운 장난스러운 매집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보셔야 돼요. 그대로 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들을 나눠드린 것도 공부를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매집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전혀 없어지죠. 일본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날 기준에 3만 원 넘기는 시점부터 해서.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의 이제 일봉 차트 부분을 1월부터 해서 쭉 보여드리게 된 건데 다시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봉 기준에 1월부터의 흐름에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추세 범위 말고도 1월부터 해서 들여다보시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자락이 사실상은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쇠표령의 기준이 이제 개파락 부분인데 이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다만 이제 거래량도 없고 캔들 크기가 작으니까 그것을 이제 뭐 우기게 된다면 사실상 억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억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범위 수준에서 이제 해석을 해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에 우리가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대한항공 부분의 첫 번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에서는 매집이 단행되고 있다. 그 매집의 흔적이 이제 차트들에 다 나오게 되는 건데 매집 규모가 대략 한 3천억 정도의 매집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일봉의 추세라든가 또 주봉의 캔들 장악형이라든가 또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이제 거래량을 수반하고 그러니까 매집이 되면서 매집이 되는 거는 이제 매수를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면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 그 흐름을 자 이거 녹화 끝나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대한항공 부분은 좀 고점 대비 눌려 있는데 여전히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로 잡고요. 그리고 나서 HMM도 이제 바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이 업데이트해서 바로 이제 올려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이 매직 계산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기준도 똑같이 잡아드린 거고 1조 이상짜리 종목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 기준에 이제 5분봉의 기준 좀 전에 잘라드렸는데 5분봉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뭐 40만 주의 기준의 거래량과 고점 돌파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의 장악형의 기준과 주봉의 장악형의 기준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또 일봉의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받고 대처할 수 있는 또 매집에 대한 부분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래서 어제는 HMM에 특집을 했다면 오늘 HMM이 세게 다시 들어올리지 않는다면 오늘은 이제 대한항공 위주로 교육 기준을 잡고 HMM은 우리 또 내부적으로 비중 확보해 놓고 대처해 나가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대한항공 부분의 목표 주가는 얼마요? 38,000원을 1차적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5분봉 기준에서 고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이 나온다든가 또 1차적으로 3분의 1 지점 조금 전에 3분의 1 지점 설정했을 때 얼마의 기준이 잡혔죠? 일단 33,500원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돌려질 때 이제 거래가 40만 주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분봉 기준에. 그리고 마지노선 부분은 이제 33,100원 마지노선이라기보다는 거기까지 밀리면 안 되겠죠. 어찌됐건 33,100원에 2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와도 일단 거래량 40만 주 이상 터지고 돌리면 역시나 따라붙을 수 있다. 다른 쪽 계속 설명드리다가 HMM 설명드리고 뭐 대한항공 설명드리고